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입니다. 지난 중국 산업 종목 굴착기 편에서는 중국 굴착기 산업의 국내외 장기 성장 잠재력 및 1등주인 삼일중공 써니에 대해 심층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중국 리더 인터뷰 보기라는 코너에서 삼일중공 총재인 시양원보의 인터뷰 영상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방송분이지만 삼일중공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을 겁니다. 호난성 장사시 2020년 8월 우선 오늘 실적 발표회에 참석하신 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일그룹 이사, 3일국제 이사 미스터 시양원보. 오늘 회의 내용이 우리 투자자들로 하여금 기분 좋고 만족스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개장상을 봤는데 상승 출발했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관념을 바꿔야 해요. 건설기계가 단순히 인프라와만 관련이 있다는 그런 관념. 실은 그렇지 않아요. 방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건설기계는 작업용 로봇으로서 우리를 도와 육체 노동을 해주는 거예요. 칠레 광산 구조도 아주 큰 사건이었는데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깊은 땅속에 묻힌 광부를 구조해낸 사례였죠. 미국 할리우드에서 그걸 블록버스터로 찍기까지 했었는데 영화 이름이 The 33라고 하는데 바로 그 사건을 찍은 거예요. 시양원보 1991년 3일그룹 합류, 3일 전략 1인자로 분리 후 1994년 그가 제정한 쌍진 전략은 3일의 발전 궤도를 변화시켰다. 그로부터 3일은 건설기계 산업에 진출했다. 미국 콜롬비아 특구 연방순회법원은 15일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중국 3일그룹의 미국 관련 회사인 로우스가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외국재무투자위원회를 기소한 안건에서 승소했다. 2014년에 그 소송을 오늘이라는 환경에 둔다면 여전히 소송을 거실 건가요? 그건 가정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것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총재님은 과거에 재경 블로그란 분야에서 아주 활약하시고 아주 인기 있는 블로거셨는데 최근 몇 년은 좀 많이 조용하신 것 같아요. 그 당시 저는 반드시 언론 앞에 서야 했기 때문에 제가 미디어에 적극적인 사람이 돼버렸죠.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는 그런 건 가급적 적게 할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올해는 굴착기라든지 펌프트럭 같은 게 인터넷에서 인기스타가 됐어요. 우한에서 호선산 병원을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건설기계들이 작업하는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죠. 사실 삼일중공과 같은 기업은 대중들은 그다지 익숙하지 않을 텐데 이런 기업들은 중국의 인프라 건설이라는 기조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하지만 올해 코로나 상황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신형 인프라, 전통 인프라는 철도, 도로, 공항에 대한 투입이 비교적 클 텐데 그럼 삼일중공과 같은 기업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아니면 어떤 다른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죠. 이번 코로나에서 정부에서 신형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발전하겠다고 하는데 신형 인프라라 하면 아마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 전통관념의 철도, 도로, 공항에 대한 투입이 아닐 텐데 이런 추세 속에서 삼일중공업에 있어서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딱 한 가지 기억하세요. 어떤 인프라를 하든 신형 인프라든 전통 철도, 도로, 공항이든 모두 건설기계가 필요하다는 것. 예를 들어 5G 기지국을 건설한다 해도 그에 해당되는 인프라는 건설해야 하는 거고 장치 설치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은 다 건설기계에 도움이 필요하죠. 하지만 전통 인프라가 가져다주는 그런 기회 수요가 더 큰가요? 과거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의 사이클에서 건설기계에 대한 수요는 인력에 대한 대체에 기인한 부분이 매우 크죠. 예를 들어 농촌의 경작도 옛날 방식이 아니라 다 기계에 의존하고 또 수력건설이나 토지 정리와 같은 작업도 다 건설기계에 의존해야 하죠.
비록 이번 코로나처럼 이렇게 큰 전염병 사태는 매년마다 나타나는 것도 아니겠지만 이번 상황이 3.1 준공의 전체적인 전략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그러니까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사실 보세요. 2003년에 사스가 있었고 올해는 또 코로나가 왔고 이러한 불확실성, 불가예측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봐요. 옛말에 편안한 처지에 있을 때도 위험할 때의 일을 미리 생각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마인드는 여전히 가져야 해요. 사실 이런 자연적인 재해에도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국제 충돌이라든지 어떤 사건이라든지 이는 다 글로벌 밸류 체인의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하나는 국산화를 대거 추진해 글로벌 리스크를 줄여 글로벌 리스크 대응 능력을 제고해야 하고 이게 하나고 또한 국내 시장을 잘 경영하는 것이야말로 저희의 근본이에요. 시진핑 주석께서 쌍순환을 제기하셨고 특히 내순환을 강조하셨는데 이게 맞다고 전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국 자체가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공동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국내 시장에서 잘 해야 해요. 이게 하나고 이 전제하에 당연히 저희는 글로벌화를 해야 하죠. 최근 나타난 탈글로벌화의 흐름은 단기적인 상황으로 보고 길게 보면 글로벌화가 여전한 추세예요. 그래서 국제화를 잘해야 하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자신의 일을 잘하는 것. 고객들은 영원히 가격이 좋고 성능이 좋은 제품을 거절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 불변의 로직. 미래가 어떻게 됐든. 또한 저희는 디지털화를 대대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디지털화는 파격적인 기술인데 과거에 좀 과장된 표현이 있었는데 새로운 시대는 모든 전통 산업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이 말은 비교적 실사구시하고 객관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디지털화는 노동 생산 효율성을 보다 향상할 수 있고 동시에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고 제품 품질도 크게 제거할 수 있어서 3.1 준공은 스마트화를 전략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어요. 방금 리스크 대응 준비를 잘 해야 하고 국내 사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셨는데 하지만 국내 업무 예를 들어 굴착기의 경우 3.1 준공이 이미 국내 브랜드 시장 점유율 1위이고 그리고 펌프트럭은 이미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 국내 시장에서 도대체 어떤 면에서 성장과 확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 머릿속에는 건설기계는 그냥 건설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많을 텐데 물론 건설과 관련되죠. 하지만 건설기계는 단지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이 건설기계라는 건 사실상 하나의 작업용 로봇으로서 인력을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향후 성장 여지는 매우 커요. 왜냐하면 중국은 이미 노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기계로 인력을 대체하는 과정이 이미 발생하고 있고 게다가 이러한 과정의 피크가 아직 도래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 이제 60, 70년대생 분들이 다 떠나버릴 때가 되면 인력은 대체로 다 사라질 거고 그럼 대량의 인프라 건설, 유지 보수, 대량의 건설 프로젝트들 이렇게 많은 작업들은 누가 하겠어요? 바로 건설기계가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유럽, 일본, 한국 이런 나라를 보면 이미 오래전에 산업화를 완성했고 심지어 인프라 건설도 이미 매우 발달한 상황이지만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건설기계의 주요 시장이에요. 가령 향후 중국의 인프라가 미국, 유럽, 일본, 한국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도 여전히 대량의 건설기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코로나 영향도 그렇고 국제정세의 영향도 그렇고 해외 시장의 일부 주문이 위축될 수 있는데 그건 3.1 준공도 크게 실감하나요? 영향이 대체로 어느 정도인가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보면 7월 수출이 이미 플러스 성장을 했고 한 해로 보면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고 저희에게 있어서 말씀하신 그 영향은 사실 얼마 둔화됐다기보다는 저희가 기존에 계획했던 성장에 대해 영향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만약 코로나가 없었으면 올해 50%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수출이 50% 성장할 것으로 계획했는데 그럼 지금은 그 수치가 좀 도전이 있겠죠. 코로나는 특수 상황이고 코로나 외에 방금 총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탈글로벌화라는 상황이 있는데 이런 배경하에 3.1 준공의 해외 업무는 어떤 전략을 취하고 계신가요? 하나는
나 자신을 메인으로 하는 것, 즉 본토 경영을 메인으로 하는 건데 나 자신을 메인으로 한다는 건 이 기업의 발전 전략과 이념은 반드시 우리의 방식이라는 뜻. 하지만 현지의 구체적인 경영에 있어서는 여전히 현지 인력에 의존해야 하고요. 즉 글로벌 사업 구도로 글로벌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예를 들어 우리 자신의 발전과 해당 국가의 사회 발전과 접목해서 현지화된 본토화된 기업으로 만들어야 해요. 예를 들어 저희 인도 공장은 그냥 인도 기업이었으면 하고 그 문화 관리 방식이 인도의 것이면 좋겠어요. 이는 인도 현지에 좋은 점을 가져다 주죠. 취업, 세수, 심지어 그들의 산업 기술의 발전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저희가 브라질, 인도네시아에서도 다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중국의 국제화가 미국, 유럽과 다른 점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인류 운명 공동체를 만들어서 글로벌의 공동 발전을 이끌려고 하는 것, 즉 같이 창조하고 같이 누리는 공동 발전의 이념으로 3일의 국제화를 추진한다는 거예요. 방금 인도를 언급하셨는데 최근 국제 정세가 비교적 긴장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인도 간의 관계가 국부적인 충돌이 발생했잖아요. 아마 그분들은 이 기업이 현지화 기업이 됐는지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이 기업의 중국 배경에 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과정에서 3.1중공은 영향을 받았나요? 영향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하지만 이런 영향은 단기적인 거예요. 저희 인도 국적 직원들도 누차 말했듯이 우린 그냥 현지 기업이다. 지금으로 봤을 때 영향은 조금 있지만 그다지 크지 않아요. 인도 정부도 저희와 같은 기업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물론 인도 정부에서 하는 건설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그 외에 더 많은 제한은 지금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기존의 3.1중공의 계획을 보면 2024년에 매출 중 해외 매출 비중이 50%에 도달할 것인데 하지만 지난 3년간 데이터를 보면 해외 비중이 계속 하락했는데요. 그럼 그 목표는 아직 달성 가능한가요? 그건 뭐냐면 그 비율은 그냥 개념적인 건데 왜 최근 몇 년간 해외 비중이 낮아졌냐면 국내 성장이 너무 빨라서 그런 건데 국내 성장이 너무 빨랐어요. 요 몇 년간 국내 성장률을 보면 거의 60-70% 성장했는데 그래서 해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졌어요. 근데 건설기계는 일정한 사이클이 있는 산업인데 저희 희망은 향후 5년간 해외 매출이 100억 달러에 달하는 것. 그게 저희 목표죠. 당시 저희가 예측할 때 해외 매출 100억 달러가 되면 전체 매출의 50%를 차지할 수 있었던 건데 하지만 국내 성장이 이렇게 빠를 줄은 저희도 예상 못한 부분이라서 그럼 당시 국내 성장이 이렇게 빠를 줄 예상하지 못하셨던 건가요? 네네. 굴착기만 봐도 작년 2019년만 해도 23만여 대 팔았고 올해 2020년에는 30만 대 근접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한 거예요. 총재님이 블로그를 지켜봤었는데요. 오랫동안 업데이트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과거에 총재님은 재경 블로그 분야에서 아주 활약하시고 인기 있었던 블로거셨고 본인 관점을 자주 공유하셨는데 근데 최근 몇 년은 좀 조용하신 것 같네요. 사실 저희는 뭐 그런 쪽에 그렇게 적극적인 적도 없었고 그렇게 자제한 적도 없었어요. 지금도 딱히 변화가 없고요. 과거에 왜 그런 이미지가 있었냐면 당시 몇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중국의 지분 분할 개혁인데 3일이 지분 분할 개혁의 첫 기업이었어요. 당시 저희 3일이 첫 시범 기업으로서 사회와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저희가 스스로 일부러 미디어에 적극적이었던 게 아니라 반드시 직면해야 했기 때문이죠. 당시 제가 지분 분할 개혁 지도팀 팀장, 기업 내부의 팀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언론 앞에 서야 해서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언론에 아주 적극적인 사람인 것처럼 비춰버렸죠. 또 하나는 쉬공 XCMG 사건인데 그 사건이 지금은 뭐 오래 지났지만 이미 10여 년이 지났지만 당시 저희는 한 명의 국민으로서 응당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쉬공이 외국 자본에게 인수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인수되더라도 그런 가격에 인수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오늘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미 그 결과를 다 보셨잖아요. 쉬공도 잘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다들 제조업의 컴백을 많이 말하는데 다들 본토의 독립산업의 발전을 중요시하고
만약 당시 쉬공 XCMG의 그런 방식이 일반화됐다면 오늘에 와서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많은 산업이 자주 통제 가능한 산업이 될 수 없을 거고, 그리고 국가의 혁신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거고 또는 매우 해로웠을 거예요. 이런 큰 인수권, 특히 국내 선도 기업에 대한 인수는 관련 이익 관계자들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고 정부에서 그걸 했어야 했는데 당시 중국은 여러 면에서 제도적으로 아직 그다지 성숙하지 않아서, 근데 쉬공 사건을 겪고 나서 우리 국가의 제도적인 개혁을 좀 추진하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국가 안전 심사라든지 그 사건 후에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어쩔 수 없이 한 일일 수도 있는데 누군가는 나서야 했어요. 제가 과거에 일부러 언론에 적극 나선 것도 아니고 또 오늘날 일부러 조용하게 지내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언론 앞에서 조용하게 있는 건 과거처럼 그렇게 나서는 계기가 없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기업하는 사람은 여전히 기업 자체의 경영에 신경 쓰는 거지 무슨 유명한 사람이나 무슨 인기 있는 사람이 되려는 거 아니죠. 그런 건 저희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언론 앞에 자주 나서는 그런 일은 저희는 적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더 많은 에너지를 기업 내부의 경영에 집중하고 싶으니까. 하지만 예를 들어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핵심 산업을 인수하려고 할 때 우리는 자주권을 가져야 하지만, 사실 지금 중국 기업들이 해외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현지 정부에서도 같은 생각으로 우리의 발전을 제한하려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이죠. 과거의 외국 정부 브랜드 자본이 강력할 때는 우리한테 하는 얘기는 이건 글로벌화다, 이건 비교 우위다, 외국 기업은 중국에서 중국 기업이다, 이런 관념을 주입시켰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서 깨닫지 못했고요. 하지만 지금을 보세요. 그들은 글로벌 인수에 대해 아직도 그런 태도인가요? 중국에 대한 투자에 대해 아직도 그런 태도인가요? 심지어 중국 제품에 대해 아직 그런 태도인가요? 예를 들어 화웨이가 왜 그런 타격과 억제를 당했을까요? 설마 그게 진짜 비교 우위인가요? 이런 문제들은 다 우리가 잘 돌이켜보고 정리하고 심사숙고할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이번 화웨이 반도체 칩 관련 사건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그 중요성을 인지하게 하는데, 그럼 건설기계 산업은 어떤 부분이 아직 해외 기술이나 어떤 원재료에 있어서 해외에 의존하고 있나요? 건설기계 산업에 있어서 이 문제는 대체로 다 해결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생산한 제품, 예를 들어 굴착기의 경우 50%가 이미 국내 부품으로 다 해결한 거예요. 물론 지금 저희가 해외와의 연관을 완전히 다 잘라버린 거 아니고 잘라버릴 필요도 없고요. 왜냐? 사실 보다 다원화 될수록 기업에게는 유리하죠. 3일의 향후 국제화 사업은 이런 채널을 필요로 하고 이런 파트너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채널이 많으면 경쟁을 형성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선진 기술에 대한 접촉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건 필요하니까. 국산화는 단지 하나의 선택일 뿐이지 완전한 대체는 아니에요. 그건 좋은 점이 없기 때문에. 국산화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글로벌 밸류체인 문제로 인해 공급이 끊겨서 우리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방지하는 차원이에요. 저희는 국산화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펌프트럭과는 아마 좀 다를 텐데, 예를 들어 이번 코로나로 인해 국제 물류가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3.1중공 펌프트럭의 셰시의 경우 과거에 대부분 수입 브랜드를 사용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국내에 못 들어오니까 제가 듣기로는 지금 3.1에서 셰시 전체를 자체 개발 중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건 오래전에 있었고 그 기술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지금 어떤 수준에 달했나요? 지금 저희가 판매하는 펌프트럭의 50%는 이미 저희 자체 생산한 셰시를 사용한 거고, 그래서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만약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예를 들어 수입산 셰시가 국내에 못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는 여전히 고객들이 좋아하는 펌프트럭을 생산해낼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아마 우리 국산 셰시가 수입산에 비해 기술이나 내구성에 있어서 일정한 격차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요? 차이는 지금 뚜렷하지 않죠. 저희 자체 셰시를 사용한 펌프트럭은 사실 고객들이 더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 하나는 우리 국산 셰시는 서비스가 좋고 AS가 좋다는 거죠. 네. 또 하나는 사용 비용이 비교적 낮다는 건데, 예를 들어 부품이 하나 고장났을 경우 수리 비용이 비교적 낮고, 그리고 성능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위가 있는데, 왜냐면 저희 셰시는
저희 제품 전용 셰시, 즉 우리 3.1중공의 펌프트럭을 위해 전문적으로 설계한 셰시이기 때문에, 하지만 과거에 수입한 셰시는 저희 제품에 맞춤형으로 설계한 셰시가 아니기 때문에, 즉 수입 셰시는 우리 펌프트럭 위해 만든 것이 아니고 물류용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국산화, 저희 자체적인 셰시를 만들고 나서 제품의 성능은 어떻게 보면 더 좋아졌어요. 그럼 전체 비용은 내려갔나요? 전체 비용은 조금 내려갔어요.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 콘크리트 펌프 트럭의 가격이 인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어떤 이유에서였나요? 당시는 저희 제품이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해서 그게 하나 원인이었고요. 또 하나는 한 산업은 일정한 이익률을 유지해야 하는데, 만약 이익률이 과도하게 낮을 경우 이 산업의 장기 발전에는 좋은 점이 없죠. 왜냐하면 이익이 없으면 더 혁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고, 어떻게 보면 고객들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없어지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다 돈이 드는 거니까, 또 다른 비용으로 다 들어가니까. 건설기계 산업 기업들이 해외 진출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도전이라면 저희 자신이죠. 즉 저희 국제화 능력, 저희가 문화를 초월하는 관리 능력, 그리고 방금 말한 브랜드 구축, 유통 채널 구축 능력, 그런 능력. 우선은 저희 자신의 제약이죠. 3.1중공의 해외 전략을 쭉 보면 농촌에서 도시를 포유하는 전략인데, 당시 어떻게 이런 전략을 결정하셨나요? 그건 당시 그렇게 정한 건 아니고, 당시 생각한 건 우선은 발전도상국 시장을 하자는 건데, 그게 로직에도 맞았고요. 왜냐면 당시 저희 제품의 경쟁력이나 판매 채널과 네트워크는 다 발전도상국 쪽으로 기울였고, 또 하나는 우리 정부가 1대1로 발전 전략을 시행하는데 주로 다 발전도상국들이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1대1로 프로젝트, 관련 건설사들이 국제화로 나가는 그 과정에 의존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배를 빌려서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국면이 형성된 거고, 저희 국제화가 발전도상국에서 시작하게 된 거죠.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국내외가 다 아주 큰 변화가 나타났는데, 우선 국내 시장에서 저희 제품 경쟁력이 크게 제고됐고, 저희 제품이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고객들의 높은 인정을 받았고,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해외 고객들도 우리 중국 제품에 주목하기 시작하고 있고, 왜냐하면 중국 제품은 보다 높은 가성비가 있어서 고객들에게 보다 큰 가치를 창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변화, 그리고 우리 중국 제조라는 브랜드 위상이 글로벌 시장에서 점차 높아지면서 저희가 프리미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했어요. 그래서 농촌에서 도시를 포유한다고 하기보다는 이런 마치 어떤 자연스러운 발전 로직인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하기 위해서는 마오 주석께서 과거에 하셨던 그 농촌에서 도시를 포유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면 사람들이 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2월달 시총을 보니까 3.1중공의 시총이 일본 코마츠를 넘어섰는데, 코로나 이후 해외 생산 재개 상황이 중국보다 못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런 추세는 얼마만의 지속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봐요.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오신 거예요? 이런 추세는 매우 뚜렷해요. 저는 중국의 건설기계 산업은 반드시 전 세계를 리드할 것으로 봐요. 건설기계 산업. 이런 추세는 역전할 수 없다고 봐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중국이라는 방대한 국내 시장이 사실 중국의 건설기계 산업의 발전에 아주 좋은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 둘째는 중국의 지난 몇십 년 동안의 인프라 건설 과정에서 세계 최대의 프로젝트, 세계 최고 기술의 프로젝트, 도전이 가장 큰 프로젝트는 모두 다 우리 중국에 있었어요. 지금 중국의 시공 기술은 기필코 세계 인류 수준인데, 그 뒤에는 사실 건설기계의 지탱이 있었고, 이는 역으로 중국 건설기계 산업이 지속적으로 제품 성능을 제고하고 국내 장비 수요를 만족시키도록 추진했죠. 셋째는 스마트 제조는 중국에게 있어서 기회이고 중국의 우위이기도 하죠. 보세요. 통신 기술에서 중국이 전 세계 최고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전 세계 어디를 가든 통신 신호의 품질은 지금 중국이 가장 좋고, 이런 것들은 중국의 제조업, 특히 건설기계 산업이 글로벌의 스마트 제조로의 변화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하게 할 가능성이 있죠. 거기에 중국은 또 비교 우위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인 블루 칼라들은 이미 비용상 우위가 그다지 뚜렷하지 않지만, 하지만 우리의 고급 인재, 예를 들어 엔지니어,
또는 저와 같은 경영진들이 처우는 미국, 유럽의 동종기업에 비해 많이 낮은 편이에요. 전에 3.1중공이 해외 전략을 할 때 어떤 분이 고마츠 회장을 인터뷰했는데 고마츠 회장 말로는 3.1의 현재 해외 전략이 고마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분이 제시한 이유는 3.1중공의 해외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성숙하지 못하고 했어요. 그분의 이런 평가는 객관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일본의 글로벌 기업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아직 채널에 있어요. 채널에는 판매 시스템, 서비스 시스템 등이 있는데 이는 시간을 들여 구축해 나가는 부분이고 경로 의존성이죠. 마치 10개월 동안 아기를 배는 것처럼 일정한 주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분의 그 평가는 객관적이라고 보고 하지만 이건 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일이죠. 즉 저희가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끊임없이 그들에게 근접할 수 있고 심지어 어느 날 추월할 수도 있고요. 지금 3.1중공과 그들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시간상으로 보면 아마 거의 100년 정도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미국 캐터필러는 이미 100년에 가까운 역사가 있는데 저희 3.1중공은 아직 30년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건 시간상의 차이고 물론 저희가 가속도를 붙일 수 있으니까 꼭 100년이 돼야 완성할 필요는 없고 제 생각에 저희는 향후 한 5년에서 10년 동안의 노력을 통해 그들의 수준에 완전히 도달할 수 있고 심지어 그들을 추월할 수도 있다고 봐요. 이 부분은 생략할게요. 삼일중공의 생산재개 상황은 어떤가요? 생산재개는 3월 15일에 이미 생산 능력 100% 회복했죠. 저번에 제가 여기 왔을 때 좀 압도당했었어요. 양쪽 생산 라인에 45분마다 이 차가 앞으로 한 칸씩 움직여서 다음 공정으로 들어가는 거 보고요. 여기 오신 적 있어요? 네, 어제 한번 와봤어요.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스마트화가 계속 많이 언급되는데 미래에 만약 또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이라든지 건설기계 산업은 지금 스마트화 수준이 어디까지 왔나요? 어떤 수준까지 왔냐고요? 제가 말할 수 있는데 세계에서 앞선 수준까지 와 있어요. 지금 이 공장은 세계의 앞선 수준의 스마트화 공장이에요. 이 공장에 투입한 스마트 업그레이드나 사물 인터넷 관련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 스마트 제조에 대한 투자는 한 3.5억 위안 정도. 대체로 많은 공장에서 다 무인화를 실현했나요? 재료 투입부터 페인팅까지 이미 다 무인화.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국은 이미 노령화 사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전통 제조업은 사람을 구하기 어렵고 또 하나는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럼 스마트 제조는 상대적으로 원가가 낮아서 비용 절감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 중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건 스마트 제조가 품질을 향상할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 기계의 동작은 표준화된 것이고 복제 가능한 거지만 인간의 동작은 일치성을 유지할 수는 없죠. 마치 요리하는 것처럼 매일 요리한다고 하더라도 아침에 볶은 요리랑 점심에 볶은 요리랑 똑같을 리가 없죠. 생략할게요. 我一直转，这个滤具达到400牛，它就会自动停，那就确保每一颗螺丝那就是紧固到位了。现在这个状态是已经紧到位了，亮绿灯了。没有这个就会造成在外面售后市场，假如这个东西就容易松。 과거엔 사람이 검사했나요? 네네. 지금은 관련 스마트 장비로 검사하고 검측 데이터로 이게 토크 계수에 도달했는지 확인해 주고요. 여기는 언제 입사하신 건가요? 전 3일에서 일한 지 10년 됐어요. 동년배 친구들은 많은데 확실히 많은 친구들이 공장에 와서 일하는 걸 꺼려 하더라고요. 그들은 밖에 나가서 상대적으로 쉬운 일을 하려고 하지 공장에 와서 이런 육체 노동을 안 하려고 해요. 지금 스마트화 장비가 많아져서 공장에 필요한 인력이 줄어든다는 걸 실감하시나요? 네, 줄었죠. 예전에 비해 20%에서 30%는 줄었어요. 이 부분은 오디오가 좀 소음이 됐어요.
여기 보면 사람이 별로 안 보이는데 여기는 다 자동화인가요? 네, 다 자동화. 거기 직원들이 좀 보이는데 기계로 하는 일은 이미 사람은 없지만 시스템을 모니터링 하는 데는 아직 사람이 필요하죠. 시스템 관리하는 데 사람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직원들은 다 그런 업무를 하는 거고 향후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블루 컬러가 아니고 엔지니어요. 저기 큰 화면에는 데이터들은 무엇인가요? 이것이 바로 저희 산업 인터넷인데 산업 인터넷 데이터로 관리하고 이것이 바로 저희 6S 관리 시스템인데 지금 저희 그룹 전체 모든 공장은 다 이 고화질 촬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직원들도 포함해서 화면을 보시면 마스크를 착용했는지도 확인 가능하고 몇 번 규정을 위반했는지도 알고 보시죠. 바로 잡을 수 있고요. 그럼 총재님은 어디서 업무를 보시든 이 상황을 항상 보실 수 있는 건가요? 네, 다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장비가 총 8대가 있는데 이건 모든 장비의 운행 지표를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여긴 생산 능력 상황이고 단위당 투입과 산출이 나오고 밑에는 현재 가공 상황이고 매번 완성한 시간이 나오고 그 밑에는 선반 작업 효율이고 모든 게 다 여기 화면에 표시돼요. 산업 인터넷이라면 스마트 업그레이드를 많이 말하는데 오늘 이 공장에 와서 실제로 보니까 여전히 압도당하는 기분이에요. 저 뒤에 계시는 몇몇 직원들은 시스템 관리하는 분들이고요. 대부분 재료 투입이나 설치나 그런 작업들은 이미 다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인터뷰에서도 언급했지만 지금 이 공장에는 1,500명의 노동자가 있는데 기업의 목표는 500명으로 줄이는 거라고 해요. 지금 직원 채용도 좀 문제가 되는데 저번에 제가 광저우의 자율주행 기업을 취재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 기업도 같은 문제를 얘기했어요. 택시 운전기사 직업이 이미 인력 단절이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공업기업의 스마트화, 사물 인터넷은 꾸준히 가속화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현장에 오니까 기존에 제 머릿속에 있는 그 개념들이 아주 구체화된 느낌이 드네요. 다 이런 첨단 기술이고 그리고 향후 전국에서 이런 공장을 20곳 지을 계획인데 아까 그 큰 화면에서 모든 공장의 운행 상황을 한눈에 다 볼 수 있게 할 거고요. 내 눈으로 실제로 봐야 산업 인터넷의 업그레이드나 이런 개념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오늘 본 건 사실 아직은 비교적 초급적인 것들이고 미래의 스마트 공장은 우리로 하여금 더 압도당하고 더 불가사의하다는 느낌이 들게 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2020년 9월 3일중공 총재 시향원보 인터뷰였고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종태였습니다.